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약 없는 세상 건강백세 행복코리아를 만들어가는 몸짱의사 나영성입니다. 30여 년의 진료 경험과 운동 매니아로서의 운동 경험을 토대로 재밌고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 그리고 질환별 맞춤형 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병원 가지 말고 운동합시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1번은 고혈압 환자가 가장 많지만 두 번째로 많은 질환이 오늘 우리가 설명드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당뇨병을 극복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우리 전코치와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를 사는 당뇨병은 살아가는 사람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아직 상상이 좀 안 되는. 예, 당뇨병이 지금 점점점 증가 추세인데 최근의 통계로는 60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성인의 600만 명이거든요. 더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소아당뇨. 우리가 소아당뇨는 당뇨 1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성인병 당뇨는 우리가 당뇨 2형이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또 개념의 당뇨병 3형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과식으로 인한, 폭식으로 인한 당뇨가 유발이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분류를 다시 해서 3형 당뇨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전당뇨 환자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은 훨씬 더 될 겁니다. 아마 1000만 명을 육박하는 그런 30대에 부터 시작을 해서 40대에 넘어가면서 당뇨병이 시작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많은데요. 그죠? 예, 놀랬죠. 네. 예. 당뇨 같은 경우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들은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당뇨병을 극복하고 치료하고 약물을 끊을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 박사님, 네. 당뇨병의 원인과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예, 당뇨병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네. 특히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운동을 하는 사람 탄수화물 먹으면서 혈당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식단 조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몸에서 음식을 섭취를 한 뒤에 그 포도당으로 전환이 될 때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서 그게 에너지로 몸에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에너지 축되는 게 간과 근육에 우리가 축적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그때 필요한 게 인슐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예, 인슐린이 호르몬 분비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비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분비가 되어도 불량분 인슐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에너지를 먹고 난 게 우리가 몸에 글루카곤 형태로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래 되면은 혈중을 당분이 떠돌아다니다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게 그 당뇨죠, 그죠? 예, 그런 게 당뇨병입니다. 그럼 당뇨병을 혹시 진단하거나 치료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뇨는 공복 혈당을 네. 우리 100 이상이 되면 우리가 당뇨 전 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공복 혈당이 126이 넘으면 네. 당뇨병의 진단을 우리 붙이게 되고 또 식후 2시간이 우리가 식사 후에 가장 혈당치가 피크치 오르는 시간대입니다. 그때 우리 200 이상이 되면 당뇨병의 진단을 내리게 되고 140 이상이면 전 당뇨 단계라고, 그러면 140에서 199까지 네. 전 당뇨 단계가 되겠죠, 그죠? 네. 아까 공복 혈당에서는 100 미만이면 정상인데 100부터 125까지는 또 공복 시간에 당뇨 전 단계가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복 시 혈당과 식후 2시간의 혈당을 기준점으로 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당뇨병 진단이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당뇨병 혹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운동을 하기 시작하셨을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나요?
네, 우리가 당뇨병이 오면 네. 혈당이 올라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당뇨병 환자들은 운동을 하다가 차지 잘못하면 저혈당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호주머니 항상 초콜릿이라든지, 맞아요. 그죠? 사탕 같은 걸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운동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혈당이 오는 그 전조 증상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좀 알아놓으시는 게, 만약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당뇨가 있다면 저혈당이 빠질 때 전조 증상을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할 것 예, 같아요. 전조 증상이 뭐가 있으신지. 예, 전조 증상은 우리가 당이 혈당이 쫙 빠지게 되면 뇌에서는 가장 주 에너지원을 쓰는 것이 우리 포도당, 네. 우리 글루코스로 얘기하죠. 뇌는 글루코스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혈당이 떨어지면은 뇌로 올라가는 혈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 되면은 뇌 기능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죠? 의식이 혼미해지겠죠. 그죠? 판단이 떨어지고, 그럼 점점 심해지면은 당뇨병 혼수 상태에 오게 됩니다. 기운이 빠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어지럼증도 생기고, 심장도 굉장히 두근거리게 되고, 그런 증상들이 전조 증상이죠. 그래서 그런 전조 증상 알고 있으면, 이게 내가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즉시 운동을 멈추시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우리 초콜릿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설탕물 이런 걸 좀 마셔주면 금방 회복이 또 됩니다. 너무 좋은 정보 같아요. 그죠? 네. 박사님, 당뇨 환자 혹시 생활관리법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그렇죠. 이 당뇨 환자들은 네.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우리가 생겨져 있는 병이죠, 그죠? 그래서 식사를 한꺼번에 폭식하는 습관이 안 좋겠죠. 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피끝이 오르는 혈당 양이 많아지면 훨씬 우리가 당뇨가 심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식사를 한꺼번에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 패턴을 우리가 조금씩 자주 먹는 패턴도 굉장히 좋죠. 우리가 보디빌더 대회를 준비하는 분들이 보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위장을 좀 줄여 나가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 하루 3끼가 아니고 5끼로 늘리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런 식생활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각이 단맛이 굉장히 중독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탕을 추가로 넣는 습관은 이제는 그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집에서 백설탕 통은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굉장히 일상생활을 주의할 점이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이시고 단백질 양을 좀 끌어올려주는 게, 우리가 당뇨 환자들에게는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뇨 치료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당은 많이 올라가지요. 예,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똑같은 그램에 똑같은 칼로리를 내잖아요. 같이 그램당 4kcal 열량을 갖고 있는데 탄수화물 10% 줄이고 단백질을 10% 올리는 방향으로, 예, 그런 식으로 가면은 혈당 조절이 훨씬 용이하겠죠. 그리고 꾸준한 운동, 특히 근력 운동 빠지지 말고 당뇨 환자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당뇨는 치료하기 쉽거든요. 당뇨 이기는 운동법 알려주세요. 자, 정 코치. 네. 자,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근력 운동 중에서 제일 집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운동 두 가지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근육이 하체 근육이죠, 그죠? 그 다음에 등 근육이죠.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께 하체 근육 하나, 그 다음에 등 근육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근육 하체 운동의 대중적인 운동 스쿼트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 또 두 번째는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우리 정 코치가 시청자분들께 시범을 보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주의할 점만 좀 설명하고 바로 운동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코치. 네. 다리는 자연스럽게 어깨 넓이로 우리가 하면 좋겠지, 그죠? 그 다음, 무릎이 내려갈 때 무릎이 발끝을 절대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자,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힙을 저 45도 후방으로 이렇게 내리꽂는다는 느낌으로 힙의 위치를 두고 발 뒤꿈치에 체중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 자, 한번 다시 다운 해볼까요? 다운. 자, 힙을 여기 하방으로 내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무릎을 넘지를 않습니다, 그죠? 발끝을 넘지 않죠? 자, 업. 자, 다운. 자, 좋습니다. 자, 업. 자, 이게 무릎이 발끝을 넘어오게 되면은 무릎에 있는 연골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 점만 시청자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치 네. 한 10회 정도를 시범을 보여드려요. 집에서 자세를 반듯하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봉을 사용을 해도 되고 또 다른 기구가 있으면 기구를 사용을 해서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은 발 뒤꿈치. 자,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습니다. 힙은 후방 45도로 힙이 내려가죠. 자, 이런 자세가 쉽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바른 자세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운동, 네.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한번 시범 보일 텐데, 네. 데드리프트도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 우리 정 코치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리프트는 우리 등 운동을 우리가 대표적인 등 운동입니다만은 등 운동을 할 때 포인트는 절대 고개를 밑으로 숙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깨를 반드시 열어주시고 고개를 숙여버리면은 등은 둥글게 말립니다. 그러면은 등 운동이 효과적으로 우리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포인트를 우리가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잘 감안을 하시고 우리 정 코치 시범을 보이는 분들 잘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부탁합니다. 자, 이것도 다리는 어깨 넓이로 자연스럽게 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개는 절대 숙이지 않습니다. 자, 다운. 자, 무릎을 자연스럽게 타고 봉이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죠? 자, 업, 다운, 업. 자, 이렇게 허리가 완전히 살아있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이 허리는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등 운동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기 때문에 고개를 절대 땅 밑으로 이래 고개를 떨어뜨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 업, 다운, 업. 자, 이 데드리프트는 등 운동이지만 힙 운동, 햄스트링까지 전부 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데드리프트가 3대 운동 중에 들어가는 운동이죠. 그래서 허리 운동, 힙 운동, 햄스트링까지 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는 그 운동법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은 스스로 지켜가는 것이고 당뇨병도 운동으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운동 습관을 잘 들여서 당뇨병을 극복을 하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운동하는 그날까지. 대국민 운동 처방전 나 박사의 운동할래 병원 갈래는 쭉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